중학생은 따로 글쓰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수행평가, 학교에서 하는 많은 평가들이 다 글쓰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그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양의 글쓰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경험이기도 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등에서 필요한 글쓰기의 경험, 훈련을 그 중학교 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좀 잊고 지내시는 게 뭐냐면, 뭐가 중요하다더라, 뭐가 중요하다더라, 이것도 중요하다더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것에 비하면, 왜 중요한지, 뭐에 써먹는 건지, 이걸 했을 때 뭐가 유리해지는 건지에 대해서는 짚어보지 않으실 때도 많더라고요. 글쓰기를 잘했을 때 뭐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써야만 되는 종류의 수행평가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런 수행평가는 초등부터 시작해서 고등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글쓰기의 경험이 풍부했던 아이들은 주제가 무엇이건 혹은 자료조사가 필요하건 아니건 자기 생각을 써야 되건 아니면 어떤 팩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건 상관없이 경험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글 쓰는 것 자체가 크게 두렵지가 않고요.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려요. 똑같이 한 쪽짜리 수행평가를 준비해서 그 준비한 걸 가지고 다음날 시험을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걸 똑같은 한 쪽짜리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떤 친구한테는 2시간이면 끝나는 걸 어떤 친구들은 5시간, 6시간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글쓰기 수행평가는 사실 전체로 따졌을 때는 초등 시기에는 그 변별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티가 나지 않고요. 고등에서는 사실 실제로 학과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행평가 때문에 막 어떤 감점이 많이 일어나진 않는데 그 중간에 있는 중학교 시기에는요, 실제로 정말 많은 과목들이 글쓰기의 형태로 시험을 보고 또 그것들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밤늦게 잔다거나 아니면 중간 기말고사를 준비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에서 했던 글쓰기의 경험은 중등 수행평가와 고등까지 이어지는 유리한 전략이 된다라는 거 아시는 상태에서 초등에서 잘 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초등에서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글쓰기의 경험을 계속 지속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략은 일주일에 글 한 편, 딱 이 정도로만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급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거를 매일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애가 어떻든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게 글쓰기가 됐든 독서가 됐든 영어 글쓰기가 됐든 간에 뭐든 하루도 빠짐없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강요받아서 매일매일 하잖아요. 언젠가는 지치는데 금방 지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써서 1년 내내 쓰는 게 낫지, 엄마가 갑자기 막 타올라서 매일매일 쓰게 만들어서 그걸 한 달 쓰고 끝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등 시기에는요, 그냥 몇 학년 상관없이 글쓰기가 시작됐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편 쓰기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중학생의 글쓰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학생은 따로 글쓰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수행평가, 학교에서 하는 많은 평가들이 다 글쓰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그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양의 글쓰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경험이기도 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등에서 필요한 글쓰기의 경험, 훈련을 그 중학교 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쓰기 경험은 초등학교 때 딱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로드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저학년 친구들 혹은 중학년인데 고학년인데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책의 어떤 문장이나 한쪽을 따라쓰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글쓰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학교에 그냥 다니기만 해도 글쓰기의 경험과 실력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초등 교육과정이고요. 국어 시간에 주로 하는 일이 읽고 답하기 혹은 글로 표현하기거든요. 우리 아이가 엄마표로 따로 하고 있지 않아도
논술학원에 다니고 있지 않아도, 그리고 글쓰기를 엄청 싫어해서 집에서 한자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학교에서는 글쓰기의 경험과 실력이 늘고 있다라 생각하고 보조적인 역할로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주면 좋을까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자, 학교에서 또 하는 쓰기 있죠. 1학년 때부터 받아쓰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일기 쓰기를 배우고 그 일기를 써보는 경험과 선생님께서 일기쓰기 숙제를 내주는 경우 일기쓰기를 계속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학교나 교실에 따라서는 독서록을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일주일에 한 편 엉망이지만 써서 뭐라도 냈다라고 한다면 얘는 독서록 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중학년, 그러니까 여자친구들 기준으로 3학년 정도 되면 본인의 생각이 담긴 글쓰기를 시도할 수 있어요. 제가 여학생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남학생들은 글쓰기에 있어서는 조금 늦게 시작하고 늦게 발동이 걸리고 끝까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타고난 성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제 자기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 쓰냐. 제가 출간했던 교재 중에 세 줄 쓰기라는 교재가 있는데요. 이게 그 대표적인 첫 글쓰기의 교재예요. 세 줄 쓰기의 특징은 뭐냐면 재미있는 질문을 누가 던졌는데 되게 답해보고 싶은데 그 답을 글로 쓰는 거죠. 세 줄 쓰기 교재를 가지고 글쓰기를 시작해서 계속 이어가시고 글을 상당히 잘 쓰는 수준까지 된 독자님들 너무 많으신데요. 이때 중요한 건 세 줄을 다 쓰라고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 글쓰기를 시작하는 아이에게 세 줄은 버거울 수 있으니까 같은 학년의 다른 아이들이 몇 줄을 쓰더라 보다 중요한 건 안 쓰던 아이가, 싫어하던 아이가 한 줄을 썼다 인 거예요. 한 줄 쓰기, 세 줄 쓰기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책을 계속 읽어오고 있었고 뭔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본인이 정리할 수 있고 그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독해력, 지적인 수준이 생기면요. 역시나 제 교재 중에서 요약하기도 있고요. 논술을 처음으로 맛볼 수 있는 논술, 기본, 교과서 논술 저학년용 교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글쓰기를 동시에 시작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영어 한 줄 쓰기도 있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친구들과 이 아이의 속도를 비교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쓰고 났을 때 틀린 것들, 맞춤법 틀리고 글자 틀리고 한 것들 고쳐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이 아이의 글 중에서 칭찬할 만한 것들, 잘한 것들, 열심히 노력한 게 보이는 부분에다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서 한 주 한 주, 이번 주에 썼는데 다음 주에 또 쓸 수 있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세 줄을 쓰던 아이, 그리고 두 줄을 쓰던 아이, 그리고 잘 못 쓰고 그냥 간신히 쓰던 아이들이요. 쓰기 근육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 시기에 학교에서는요. 긴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고 이전에 써보지 않았던 기행문, 설명문, 논설문 등을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 경험을 더 보완해서 추가로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주 1회 글쓰기를 고학년들을 위해서 계속 가주시면 좋은데요.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유 글쓰기가 너무 좋고요. 논술을 가보고 싶은데 논술은 아직 힘들 것 같다 한다면 생각 글쓰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학년 때 해봤던 아이들은 고학년이 되어서도 더 긴 글, 어려운 글을 요약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약할 수 있는 교재와 교과서 논술 중에서도 심화 편, 고학년 편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도 좋고요. 영어로 한 줄을 썼던 아이들이 세 줄을 써보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일기도 써보고 하는 글쓰기의 다양한 형태들을 초등 고학년 시기에 충분히 경험해보면 좋습니다. 만 절대로 횟수를 늘리거나 분량을 너무 많이 늘려서 이제까지 잘해오던 아이가 부모님의 그런 기대와 욕심 때문에 글쓰기를 놓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글쓰기를 위한 글쓰기의 훈련은 여기까지, 초등 시기까지만이면 충분하고요. 중등, 고등 시기에는 학교에서 하는 시험들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글쓰기 훈련이 되니까 별도로 너무 어렵게, 너무 거창하게 글쓰기 하나 때문에 힘을 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등에서 이런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던 친구들은요. 중등에 제가 최근에 냈던 교재 중에 수행평가 글쓰기라는 교재가 있으니까요. 속성으로 그거로라도 읽고 그것처럼 비슷하게 써보는 연습을 하면 중등 글쓰기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글쓰기 교재들 링크를 제가 영상 하단에 달아둘 테니까 필요하신 대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